팔고 있습니다. 운송창고와 유통 등 주요 업종 상승 중인 가운데 현대로템은 호실적 전망의 사상 최고가를,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흐름 좋고 HD 현대미포도 역대 신고가를 새로 쓰며 조선주 강세입니다. 달바글로벌 사흘째 강세인 반면 삼양식품과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과 카카오게임즈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매년 5월에서 6월은 독특한 형태의 둥지를 트는 바야위버의 번식기인데요. 예쁜 둥지를 만들어 암컷의 선택을 받으려는 수컷 바야위버들의 바쁜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윈난성 멍버러강 주변 숲속, 바야위버들이 둥지를 트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수컷은 플립을 물어와 마치 바구니를 짜듯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둥지를 만드는데요. 절반 정도 만들어지면 모자나 조롱박 같기도 한데 완성되면 주머니나 병 모양을 닮았습니다. 입구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뱀 같은 천적의 침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조 기술이 사람 못지않아 조류의 방직공으로도 불리는데요. 둥지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20일 정도 걸립니다. 암컷은 구경을 하다 둥지가 다 만들어지면 이곳에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第一次看到这个鸟类，感觉很神奇，特别它这个鸟巢，感觉鬼斧神工一样的。 바야위버의 신기한 둥지를 보기 위해 멍버러강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현지 관련 부서는 서식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어린이 유튜버 레이첼 씨. 가자지구에서 온 3살 어린이 라하프와 특별한 방송에 나섰습니다. Let's go back to sleep, Rahaf. We're so tired. 라하프는 지난해 가자지구 집에서 공습을 당해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아동 구호단체 도움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하프는 가자지구에서도 레이첼의 방송을 즐겨봤는데요. 미국에서 레이첼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환한 웃음을 보여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She's just so precious. Hopping like a bunny and she was kind of hopping on the couch. 레이첼은 라하프와의 만남을 계기로 전쟁 속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는 인도주의 캠페인을 시작했고 SNS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오키나와의 상징인 슈리성, 2019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재건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지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슈리성 재건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붕을 장식하는 도깨비 모양의 대형 기와를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지하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던 참호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길이 1km가 넘는 이 참호에는 장교와 병사 등 1000여 명이 머물렀습니다. 참호를 파는 작업에 지역 주민과 10대 학생들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상현실은 오키나와현과 NHK가 공동 연구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재현됐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푸스터란디아라고 불리는 테마파크 마을입니다. 집 벽과 버스 정류장 등 마을 전체가 화려한 모자이크 문양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쿠바의 가우디로 불리는 작가 호세 푸스터가 30년 전 자신의 집을 모자이크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도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작은 어촌 마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Era un pueblecito un poco flojito, débil. No había ayuda, nada. Llegar este hombre de Caibarien. Lo quiero, mami.
푸스터는 루마니아 조각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Brancusi es el tipo que me da la idea de hacer el proyecto. Cuando yo vi Terguyú, la ciudad donde él nació y donde él realizó las tres obras más grandes que eran. 푸스터는 야자수와 수탉, 시골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작품 속에 대중적인 속담과 시를 넣는데요. 이곳은 모자이크 원더랜드로도 불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의사 부부의 집이 폭격을 당해 자녀 9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근무 중이던 엄마는 병원에서 자녀들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불붙은 주택에서 긴박한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퇴근한 아빠와 자녀 10명이 머물던 집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일가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응급실에서 이들을 맞이한 이는 의사로 근무 중이던 엄마였습니다. قالت هذه رفال اعطيني اياها شوف عفويتها كأن على اساس كلمه اعطيني اياها على اساس انها هي حيه. 생후 7개월부터 12살까지 자녀 9명을 한순간에 잃고도 엄마는 병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11살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역시 의사인 남편도 크게 다쳐 아내가 일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Why they didn't give them alarm as they always saying that we are giving alarm for some area to be evacuated. 이스라엘군은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다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의료진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번 공습을 비난했고 UN 특별보고관도 새로운 단계의 집단학살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휴전 협상을 병행하자며 본격적 지상 침공을 연기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전체의 77%를 사실상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했던 만료 시점인 7월 9일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한 지 이틀 만에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통화 후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부업 광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업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라고 속여 돈을 앗아가는 사기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한 SNS에서 영상 시청 부업을 알게 된 40대 여성. 좋아요 눌러주고 시청하는 그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를 해서 올려주면 한 편당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피해자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관리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VIP 대화방에 초청했습니다.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다른 팀원들과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28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는 더 맞는 거구나. 이제.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관리자는 피해자 때문에 가상화폐 구매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버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더 보냈습니다. 배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니구나. 그때 정신이 들면서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한 대화방 팀원들도 사기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사실 피해자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어떤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죠.
수공예 부업에 지원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잃은 40대 남성. 일당은 그에게 이른바 재무 업무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일당 무조건 5만 원이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막 금액대 큰 게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계속 입금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에 가담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의 경우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업 사기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용역 제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부업의 가면을 쓴 신종 사기.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